전국에 계신 수험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디딤돌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 해설을 맡은 김유신 교수입니다. 저는 노량진 암으로 이그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사회에 모의고사 해설을 해드릴 거거든요. 이 해설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시간을 정하셔갖고요. 이 20분 안에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바로 해설을 들어갈 겁니다. 중요한 문제는 제가 강조하면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입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요, 법과 정치가 한 10여 문제가 나옵니다. 20문제 가운데서 문제가요. 한 10여 문제 나오고, 사회문화가 한 4문제 정도 나오고, 경제가 6문제 나오는데, 법과 정치에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파트가 지금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사회계약설이라는 문제인데요. 이게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그지? 별표 3개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좋아하시죠? 별표 하는 거, 그죠? 별표 3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럼 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이 문제를 푸시려면요, 우선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문제를 보면 다음 가나는 국가 형성과 관련된 어떤 사상가다. 어떤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사상가가 누가 있냐면요. 요거 이제 사회계약설 문제인데 사회계약설을 얘기한 사상가가 3명 있어요. 그죠? 누구죠? 홉스, 로크, 루소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 나와 있는 이 사상이 누구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 여기 딱 읽어보니까 가죠, 가. 가가 이제 사회계약론자 중에서 홉스인가, 로크인가, 루소인가 이걸 맞추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로우나 그대로 두면 자유가 파괴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고 이에 복종한다. 그래서 복종은 요거 있죠. 자신의 뭡니까? 의지입니다. 그죠?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며 각 개인의 전체적인 선을 생각할 때 창출되는 의지가 바로 일반 의지다. 이거 자신의 의지에 따른 뭐가 있습니까? 일반 의지요. 일반 의지, 선의지. 이게 착한 마음입니다. 그죠? 자기의 욕심만 고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 때요. 루소는 뭐냐면 인간을 선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가의 개입을 갖다가 최소화하는 걸 좋아했죠. 그래서 이 루소라는 사람은 뭐냐면 직접 민정치를 강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뭐에 따라 행동한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뭡니까? 일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의지 뜸은 누구냐면 루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우리는 이걸 딱 보고요. 일반 의지란 걸 딱 보고 이게 루소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죠? 루소. 루소는 인간을 되게 선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인간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그죠? 일반 의지, 선한 의지, 자기의 욕심만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 따라 행동한다는 겁니까? 이게 누구야? 루소야. 두 번째. 나를 읽어보니까 나는 이런 말 나오네요. 그죠? 여기 쭉 나를 읽어보니까 뭐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서로를 위협하는 투쟁 상태에 있다. 이러한 투쟁으로부터 안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상호간의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든다. 그래서 국가는 여기 쪽이 만인의 안정과 질서를 위하여 만인의 힘을 합법적으로 어떡합니까? 사용할 수 있는 합의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건 뭐가 된 겁니까? 그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죠? 요건 누구냐면 여러분, 인간을 악하다고 본 사람입니다. 사회계약론자 가운데 누구죠, 여러분? 홉스입니다. 홉스. 홉스는 뭐라 그랬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누구예요? 홉스죠. 그 다음에 자, 다음 장 가보시면, 자,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가보시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생명과 자유와 재산이야. 아, 이거네, 이거. 생명과 자유와 재산, 그제? 생명도 강조하고, 자유도 강조하고, 재산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제? 그럼 이게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요게 로크예요. 문제를 푸실 때 있죠? 생명, 자유, 재산이 나열되면 사회계약론자 가운데 누구냐면 로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봤네. 자,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봤죠, 여러분? 이거잖아요. 자, 딱 읽어봤더니 일반의지 떴다. 일반의지 뜸은 누굽니까? 사회계약론자 가운데 누구의 주장이야? 루소의 주장이야. 그 다음에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았으니까 누굽니까? 홉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생명을 강조했고, 자유를 강조했고, 재산을 강조했거든요. 연달아 3개를, 그죠?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로크입니다. 잠깐 정리하자면, 홉스는 인간을 굉장히 약하다고 봤고요. 루소는 반대로 인간을 굉장히 선하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로크는 인간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이 홉스라는 사람은 이런 악한 인간들은 악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의 자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가하고 계약을 맺어야 된다. 뭘 보호받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홉스는 뭘 강조하냐면 생명을 강조했고, 그죠?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루소는 뭘 강조했죠, 여러분? 루소는 자유죠, 그죠? 자, 홉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과 자유하고 재산을 다 강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홉스하고 로크하고 루소의 주장을 일단 아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문제 가볼게요. 자, 보세요. 1번. 가는 로크의 주장이다. 그지? 자, 바꿔주세요. 가는 로크의 주장이 아니라 뭡니까? 루소의 주장이 되겠네. 그죠? 가는. 그 다음에 나 사상가는 종교적인 권위가 국가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고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 나가 누굽니까? 이게. 나가 홉스죠. 나가 홉스의 주장인데요. 홉스라고 하는 사회계약론자는 이렇게 말해. 인간이 자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냐면요. 강력한 국가인 던을 만듭니다. 그지? 홉스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뭘 만든다고요? 강력한 국가인 리바이어던을 만들어요. 리바이던은 어떻습니까? 그지? 오른손에 뭐가 있냐면요. 칼이 있어, 칼. 리바이던의 왼손에 뭐가 있냐면 이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이 칼은 뭘 얘기하냐면요. 정치 권력을 얘기해요. 이 지팡이는 뭐냐면 교황이 짚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럼 교황은 종교죠, 여러분. 그래요. 이건 그러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홉스의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리바이던이 뭘 다 갖고 있냐면 정치 권력과 그제 이 교회 한마디로 뭐죠, 여러분? 종교적인 힘이야, 그죠? 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누가? 리바이던이, 그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제? 이 홉스의 주장은 뭐냐면 종교보다, 그죠? 종교보다 오히려 뭐라는 얘기야? 종교보다 뭡니까? 오히려 국가가 더 힘이 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반대가 되겠죠, 이거 이 문제, 그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다사상가는 군주주권론이다. 군주주권론은 누구냐면요. 홉스의 주장입니다. 맞죠, 여러분? 홉스의 주장. 그 다음에 로크는 뭐죠? 국민주권론을 강조하는 겁니다. 국민주권론. 그러면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그제? 나사상가는 권력 분립을 주장하였다. 그제? 이 로크가요. 보세요. 기억나세요? 아까 홉스는 뭐라 했죠? 인간은 악한 존재다. 루소는 인간은 선한 존재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제? 로크는 인간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다. 그게 뭡니까? 백지설이거든. 백지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로크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자연권을 국가한테 다 맡길 필요가 없다고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일부의 자연권을 줬다가 국가가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저항권을 행사해서 권력을 다시 되찾아간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로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권 분립을 강조해, 이권 분립. 로크는 뭘 강조하냐면요. 이권 분립을 강조합니다. 이권 분립, 로크는. 아시겠나요, 여러분? 근데 이 이권 분립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거. 여기 입법권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뭐가 있냐면 집행권이 있는데, 요 집행권에 뭐가 포함되는 거냐면요. 사법권이 포함돼서 이게 뭐가 되냐면 이권 분립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죠? 집행권하고 사법권이 합쳐져서 뭐가 된다? 이권 분립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맞는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문제는 법과 정치 문제였었고요. 2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2번 문제는요, 사회문화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사회문화에서, 여러분, 그죠? 사회문화에서. 이것도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공무원 문제를 하고 있지만, 수능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그죠? 역시 이것도 별표 한 2개 정도 쳐줘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구분하느냐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기억 읽어볼게요. 빙산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죠? 빙산이 갈라지는 것이다. 빙산이 갈라지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죠? 그럼 뭡니까? 자연현상이죠. 이건 자연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지구의 기상변화에 관한 연구. 여기 보세요. 연구를 뭐 했다고요? 발표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아, 연구를 발표했다?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의지가 개입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회 문화 현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극지방의 빙하가 녹았다. 이건 단순히 뭐 한 겁니까, 여러분? 그냥 얼음이 녹은 겁니다. 그죠? 얼음이 녹는 현상이야. 그죠? 얼음이 녹는 현상이면 요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연현상이 되겠죠. 자, 여기 볼까요, 여러분? 경고했대, 경고, 그제? 뭐, 경고할 만한 일이 있고, 경고 안 할 만한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고할 정도면 자신의 의지가 들어간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회, 문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가 그래요. 저기요, 가장 중요한 차이가요. 이 자연현상은요,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돼요. 아셨죠? 반면에, 요 사회, 문화, 현상은 뭐냐면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그러니까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고요. 잘못 봤네요. 개입 안 되고.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뭐 되는 겁니까? 빨리 시작. 개입됩니다. 아셨죠? 저기요, 여러분. 그 싸가지 없는 태풍 봤어요? 싸가지 없는 태풍. 새치만 이슬. 그런 거 없죠, 여러분. 그죠? 염치 없는 우박 이런 거 없죠. 그죠? 직선적인 소나기 봤습니까? 그럼 없잖아. 그죠? 자연현상에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 안 됩니다. 근데 사회문화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1번이야. 기억, 자연현상은 니은 사회문화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에 따른 법칙 발견이 쉽다. 그죠? 여러분, 인과관계란 건 뭐냐면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죠? 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죠. 보세요. 100도씨로 열을 가했다. 원인, 그러니까 물이 끓는다잖아. 그죠? 그것은 무슨 특징입니까? 자연현상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연현상은 사회문화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에 따른 그 법칙 발견이 쉽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자연현상은 몰가치이다. 맞죠?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가치가 없다. 몰가치.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들어있으니까 가치가 들어있다. 가치 함축적. 그지? 정답이네요? 그러면 뭐 기읍과 니은은 맞네.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디귿과 달리 리을에 확실성의 원리가 나타난다. 그지? 자, 바꿔주세요. 여러분.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성입니다. 아셨죠? 자연현상은 확실성이고요. 사회문화는 확률이야. 나타날 수 있지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 리을입니다. 기역이야, 기역. 기역은 뭡니까, 여러분? 기역은 자연현상이니까 뭐만 존재하는 거야? 빨리 시작. 보편성만 존재합니다. 그지? 사회문화는요. 보편성과 특수성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지?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 대답해보세요. 자, 보세요. 저기,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김치찌개를 좋아한다. 맞는 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그지?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된장찌개를 좋아한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입니다. 그지?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요플레 반말하면 죽인다. 이런 변태들 있죠, 여러분? 이런 미친간들 있다니까, 여러분. 제 대학교 친구놈이요. 자취 오래 한 놈인데, 그 놈은 맨날 있잖아요. 그, 라면 삶을 때 우유를 삶아요. 얘가 딸기 우유도 도전했고, 바나나 우유도 했는데 차마 초코는 못합니다. 그지? 그럼 내가 뭐라고 한다고. 야, 이 미친놈아. 너 왜 그러냐고 나한테 그런다니까. 자기가 자취를 오래 했기 때문에 영양가가 부족하대. 그래서 우유를 먹어줘야 되는데, 제가 한마디 했잖아. 그지? 따로 처먹어, 새끼야. 그지? 이게 보편적이야, 특수한 인간이야. 그 특수한 인간입니다. 그지? 제 친형이 있는데요. 우리 형은 이렇게 라면을, 컵라면을 먹을 때 거기다가 배지밀을 뿌려요. 근데 그런다고, 거기다 배지밀 왜 뿌리면 나한테 그런다니까? 배지밀 뿌리면 라면 냄새가 없어진대. 그럼 젠장 라면 왜 먹어? 그죠? 이게 보편적이야, 특수해. 잘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김치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남쪽은 더우니까 김치가 금방 상해요. 그래서 김치를 짜게 보통 만들어요. 특수하네요. 그 다음에 북쪽은 추우니까 김치가 금방 안 상해. 금방 안 신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김치를 싱겁게 만든단 말이야. 이게 뭡니까? 특수성입니다. 그지? 그래서 자연현상은 뭐만 존재하지만, 보편성만 존재하지만, 사회문화는 뭐라고요?
특수성이 주를 이루지만 거기 약간 뭐도 포함된다? 보편성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기읍과 리을에서는 보편성보다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아닙니다. 기읍에서는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자, 리을은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경고한다니까, 그제? 사회문화에서 어떻습니까?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거기 약간의 보편성이 있을 뿐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다 몇 번입니까, 여러분?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제가 답을 써드릴까요? 그래서 이게 1번이 답입니다. 그제? 1번이 그래서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어렵다고 해서 별표를 칠 정도도 아니고 어떡합니까? 이제 또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요즘에 대세가요. 이 정보 전달 매체가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보 전달 매체라는 게 오늘날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일방향. 뭐 이 TV로 대표되는 일방향 매체에서 이게 요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양방향이요. 일방향에서 이게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이게 양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지? 뭐 SN, S가 대표적이겠지. 그죠? 이렇게. 매체가. 그럼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보시면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기억이야. 산업사회 텔레비전은 나에 해당된다. 그지? 산업사회 텔레비전은 나, 여러분, TV는요, 불특정 그 소수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TV는 어디에 오는 게 맞냐면요, 여기 오는 게 맞죠, TV는. TV는 일방향이면서 틀면 나오니까, 그죠? 틀렸네요. 기억 틀렸고요. 아, 라의 확산은, 그지? 사회 다원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지? 그렇죠, 여러분. 양방향이면서 특수한 소수만 그 공유하는 그런 문화, 그지? 다양한 문화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가에 비해서 나에서 정보의 전달 능력이 더 요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제? 가에 비해서 어떡합니까? 가에 비해 다에서, 그죠? 당연히 가에 비해서 어떡합니까? 다에서. 왜냐면 이건 어떡합니까? 양방향이니까 이렇게 주고, 이렇게 받는 게 있잖아. 그죠? 주고받는 게. 가나보다,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지? 다라가 권력에 의한 밑줄체요. 대중 조작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 아무래도 여러분 대중 조작의 우려가 있는 건요. 이런 일방향 매체가 대중 조작의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뭡니까? 한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하고 어떡합니까? 이렇게 양방향으로 정보를 전달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곡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바꿔줘야 되겠네. 그죠? 대중 조작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건 뭐가 됩니까? 오히려 가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나보다 다음에 다라에서 밑줄쳐요. 생산자와 정보 소유자의 구분이 모호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은 뭐냐면요. 오히려 어떡합니까? 가나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이게 다라가 됩니다. 그지? 다라가 어떡합니까? 그 다라가, 그러니까 그 가나보다 다라에서 정보 생산자의 정보 그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왜 그러냐고 어떡합니까? 이게? 전문가하고 어떡합니까? 일반 대중 있죠. 일반 대중이 여기 일방향과 다르게 양방향입니다. 그지? 여기는 어떡합니까? 전문가하고 일반 대중이, 그지? 정보를 만들어내니까, 그죠? 전문가만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지? 일반 대중도 같이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답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볼까요? 다음근에 밑줄 친 근대 민법이야. 그죠? 근대 민법의 원칙으로 알맞는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딱 나오면요. 근대 민법을 생각해 보셔야 돼. 근대 민법을 그냥 하나씩, 그죠? 근대 민법은 뭐가 있냐? 첫째, 소유권 절대 원칙입니다. 소유권 뭐라고요? 절대. 소유권 절대 원칙이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과실 책임이요.
이게 소유권 절대, 계약 자유, 그 다음에 이제 과실 책임의 원칙이 됩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근대 민법의 이제 3대 원칙인데, 잘 좀 보십시오, 여러분. 요게요, 어떻게 바뀌냐 보세요, 요게 이제 소유권 절대 원칙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현대 민법으로 오면서, 이게 지금 근대 아닙니까, 요게 근대 민법이라고 한다면요, 현대 민법의 원칙입니다. 현대 민법의 원칙, 그지? 현대 민법의 원칙은 뭐냐면, 소유권, 이게 현대 민법의 원칙은 뭐냐면, 소유권 뭐냐면, 공공의 원칙입니다. 그지? 자, 계약 자유가 현대로 오면서 어떻게 좀 변하냐면요, 계약 공정,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요, 무과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요, 이게 근대 민법에서 현대 민법으로 일단 오면서 어떡합니까?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걸 현대 민법이 어떡합니까? 근대 민법을 뭐 하는 거냐면 이게 보완하는 겁니다. 보완. 아셨죠? 그죠? 보완하는 거지,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든가 계약 자유 원칙이라든가 과실 책임의 원칙이 어떡합니까? 그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저기 우리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 일단 3번을 지우세요. 그죠? 왜 3번을 지워야 되냐면, 3번은 뭐냐면 여러분,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니까 이것은 뭐냐면 근대 민법의 원칙이 아예 해당이 안 돼요. 그죠? 자,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소유권 공공의 원칙입니다. 그제? 소유권 공공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제? 소유권 공공의 원칙도 지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공공의 원칙은 근대 민법의 원칙이 아니라 현대 민법의 원칙이니까 아니죠, 답이.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여기 뭐가 있냐면 연좌제. 내가 지은 죄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있죠. 나의 가족이 지은 죄로 내가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제? 연좌제입니다. 연좌제. 그제? 그럼 이거 뭡니까? 내가 과실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과실로 내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의 과실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이 연좌제는 뭐냐면요,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근대 민법에 뭡니까? 과실 책임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 2번 과실 책임의 원칙이고, 소유권 공공의 원칙, 그죠? 이 소유권 공공의 원칙도 아니고 어떡합니까? 그제? 소유권 공공의 원칙도 아니고 무과실 책임의 원칙도 아닙니다. 그제? 일단 뭐 계약 자유의 원칙은 어떡합니까? 그제? 근대지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죠? 2번. 자, 그 다음에 넘겨서 탑니까? 이제 5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근대화를 바라보는 뭐가 있습니까? 이론이 있습니다. 그죠? 근대화를 바라보는 이론이야. 그죠?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근대화를 바라보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근대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대화론 아셨죠? 근대화론. 요 근대화론은 누구의 주장이냐면요, 이건 누구의 주장이냐면 서구 선진국이에요. 이건 서구 선진국의 주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3세계 후진국들, 가난한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서구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죠? 왜? 서구화는 뭐냐면요,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근대화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3세계 국가들, 가난한 나라들이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서구화를 하라 이겁니다. 그지? 서구의 모습, 서구의 정치 발전 과정과 경제 발전 과정을 따라하라 이겁니다. 아셨죠? 그랬더니 여기 반발하죠, 여러분. 요 근대화론에 뭐 하는 겁니까? 빨리 시작. 반발을 해요.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 종속이론입니다. 종속이론. 종속이론은 뭐냐면
후진국들이라고 우리 불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뭐 후진국들,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후진국들이라든가 중남미 국가들이죠, 여러분. 보통 뭐냐면 제3세계입니다. 그죠? 국가들의 주장인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서구화가 근대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지? 오히려 뭐 하자? 탈서구화 하자. 서구화에서 벗어나자 이겁니다. 아셨죠? 그죠? 서구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빨리 시작. 근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죠? 탈서구화가 뭡니까? 근대화라는 얘기야. 그래서 오히려 서구의 그 정치 발전 과정과 경제 발전 과정을 따라하지 오히려 말자는 얘기잖아, 이게. 그죠? 이해 가세요? 오케이. 그럼 이거 읽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쭉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후진국의 사회적 불평등이나 경제적 문제의 원인은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게? 선진국가의 경제적인 종속관계에 나타난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했냐? 서구 선진국이 우리를 뭐 했기 때문입니까? 식민지로 지배했기 때문에 가난해졌다는 얘기야, 그지? 선진국들은 제3세계 국가들의 자원과 재화 등을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착취했다는 겁니다, 그지? 요거 쫙 읽어보니까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빨리 시작. 종속이론을 지금 이 지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종속이론을. 그럼 이제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자, 가볼게요. 2번입니다. 주체적인 발전과 발전의 다양성을 강조하였다, 그지? 주체적 발전이죠? 탈서구하니까 서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그지? 맞아요. 자, 2번은 저기 종속이론 맞습니다. 3번. 근대화 과정을 국제적인 힘의 관계 속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그지? 맞죠? 서구 선진국이, 힘이 강한 서구 선진국이 제3세계 국가들 갖다 식민지로 뭡니까? 지배했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야. 그죠? 선진국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탈서구화 주장이다. 그지? 탈서구화 맞죠? 답은 1번입니다.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지? 얘가 그렇게 받는 거죠. 지나친 그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누가 받습니까? 오히려 근대화론이 받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틀린 게 1번이에요. 자, 그러면 6번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자, 이 재밌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질문지 작성법 있지 않습니까? 그지? 요거 굉장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뭐에 주목하셔야 되냐면 요겁니다. 요거 그지? 질문지 작성 시 뭡니까? 주의할 점입니다. 그지? 자, 보세요, 여러분. 실컷 보세요. 첫째, 질문지를 작성하려면요. 첫째 뭐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해야 돼. 한 문항에 2가지 이상의 질문을 물으면 안 됩니다. 그지? 당신은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오락 프로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드라마만 묻든가,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당신은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오락 프로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돼. 질문지 만들 때, 그죠? 왜냐면 드라마만 묻든가 오락 프로만 물어봐야죠. 내가 드라마는 뭐 좋은데 오락 프로는 싫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만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자, 요거 질문지 작성 시 어떻습니까? 주의할 점 맞아요. 주의할 점 맞네요.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질문지를 작성할 때는요, 답안지가 모든 경우의 수를 뭐 해야 됩니까? 이게 포괄해야 됩니다. 그지? 만약에 질문지를 만드는데, 그 4대 신문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그 질문지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A 신문사, B 신문사, C 신문사밖에 없으면요, 이게 4대 신문사라면서요, 그럼 D가 없잖아. 그지? D 신문사가 문항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 이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답안지가 모든 경우에서 포괄해야 됩니다. 그지? 이것도 맞네. 세 번째. 응답 항목이 서로 뭐라고 빨리 시작? 응답 항목이 서로 뭐냐면 여러분,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그지? 배타적. 질문지를 작성할 때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지? 뭐, 찬성 또는 반대로 나와야죠. 찬성, 반대. 당신은 FTA에 대해서 어떻게 한미 FT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답지에 어떻게 써놓냐면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그지? 자, 1번 찬성, 2번 반대 이렇게 해놔야지.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현상 유지. 이런 젠장, 그지? 현상 유지를요, 찬성으로 해석할지, 현상 유지를 아니면 반대로 해석할지 애매모호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현상 유지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맞고요.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북한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제? 아니요? 난 사람도 아니지, 그죠? 거기다 아니라고 대답하면 특정 대답을 유도하고 있죠. 이번에는요. 북한은 우리가 준 돈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를 개발합니다. 이래도 우리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될까? 예! 난 간첩이죠, 그죠? 예라고 하면 간첩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면 안 됩니다, 그제? 답변에 필요한 정보가 질문에 있어야 됩니다, 그제? 다섯 번째, 답변에 필요한 그 정보가 질문에 있어야 된다고 하셨죠, 여러분,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은 TV를 몇 시간 봅니까? 라고 물으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아셨죠? 우리 카메라 감독님 대답해 보실래요? 당신은 TV를 몇 시간 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그게 잘못된 질문이거든.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당신은 TV를 몇 시간 봅니까? 라는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거든. 왜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냥 잘못된 거 없는 거 같죠? 근데 이겁니다. 봐. 당신은 TV를 몇 시간 봅니까? 라고 질문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당신은 TV를 하루에 몇 시간 보십니까? 당신은 TV를 일주일에 몇 시간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왜냐? 이게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TV를 6시간 본다고 했어. 그지? 그럼 어떡합니까? 하루에 6시간 보면 TV를 꽤 보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 만약에 일주일에 6시간 본다면 그렇게 많이 보는 건 아니란 말이지. 이게. 한 달 같으면 6시간이면 거의 TV 안 보는 거 아닙니까? 1년 같으면 어떡합니까? TV하고 담쌓고 사는 거죠, 거의. 1년에 6시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6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이. 이거 다 맞는 얘기예요. 다 어떡합니까? 우리가 질문지를 작성 시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정답은 기역과 니은과 그다음에 디귿과 리을과 미음 다 맞습니다. 그죠? 정답 4번 되겠네요. 자, 7번 문제 가볼게요. 7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선거에 관한 문제죠, 여러분. 자, 올해 6월 달에 선거 있죠. 되게 선거가 있는 해에는요, 선거에 대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올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지금 코앞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 시험은 4월 달에 보는데, 자, 우리 공무원 시험 보자마자 2달 뒤에 선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선거. 그래서 A형과 B형의 선거 제도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지?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A가 이렇네. 각 선거구의 유권자는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한 표만을 던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 그럼 이게 뭐죠, 여러분? 하나의 선거구에 가장 많이 표를 얻은 사람을 한 명만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라는 거 아니야, 그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지?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표를 얻은 사람을 한 명만 당선자로 결정하는 건 뭐냐면 선거구 제도가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이런 식의 당선자 결정 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표를 얻은 사람을 대표로 결정하는 겁니다. 시작. 다수 대표제가 되는 거야. 그죠? 다수 뭐라고 빨리 시작? 대표제가 됩니다. 그지? 이 방식이 다수 대표제입니다. 좀 가볼까요, 여러분? 책 보세요. 우리 책을 보면요, 그럼 이거네. 자, 칠판 좀 주목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하나의 선거 첫 번째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표를 얻은 사람 한 명만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소선거구 제도야, 그제?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만 대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제?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칠판 좀 보세요, 칠판 여러분.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이 A형입니다, A형, 그제? A형으로 뽑는 거죠. 첫 번째, 뭐죠, 이게? A형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선자를 결정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방식은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표를 얻은 사람을 한 명만 당선자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서 얻은 표가 얼마냐면 이게 20표를 얻은 거야. 맞잖아, 그지? 자,
자, 이게 어떡합니까? 여기 밑에 읽어보면 100명의 유권자가, 그지? 한 표서부터 100표로 이루어져 있고, 4명의 후보는 갑을병이 있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자, 어떡합니까? 한 표, 두 표, 세 표, 네 표, 자는 거죠. 한 표서부터 몇 표까지입니까? 20표까지니까, 이 갑이 얻은 표가 얼마입니까? 20표야. 그죠? 여기는 어떻게죠? 이 1번부터 20번 유권자가 이제 2, 3을 찍은 거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21과 40이잖아. 그죠?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20이 되겠네. 병은 얼마입니까? 10표를 얻었네. 그지? 을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20표를 얻었네요. 병은요? 10표를 얻었습니다. 그지? 정은요? 정은 10표를 얻었습니다. 그지? 갑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90에서 100이지 않습니까? 그지? 몇 표를 얻었죠, 여러분? 10표를 얻었겠네. 그죠? 근데 아까 조건이 뭐였죠, 여러분?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지? 자, 갑을 더해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갑입니다. 갑 후보. 갑 후보를 더했더니 여기 갑하고 어딥니까? 여기가 갑이지 않습니까? 그지?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30표네. 자, 그 다음에 을입니다. 을. 여기 20이고, 여기 20입니다. 그지? 자, 을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40표가 됩니다. 그죠? 자, 병입니다. 그지? 병은 얼마입니까? 여기 10표, 여기 10표니까 얼마입니까? 병은 20표. 정은 여기 10표니까 어떡합니까? 정은 여기 몇 표야? 빨리 시작. 10표.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표를 얻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을이 40표로 가장 많이 표를 얻었잖아. 그지? 그러면, 자, 책 보세요. 그러면 A 형태로 만약에 선거를 했으면 누가 당선입니까, 여러분? 을이 당선이네. 그지? 40표로 을이 당선된 겁니다. 이게, 그지? 이게 무슨 방식이냐면요. A 방식입니다. 아셨죠? 가볼게요. 두 번째. 자, 이제 B방식이야, B방식. 그죠? 여러분 볼까요? 이 B형은 각 선거구의 유권자는 가장 선호하는 후보와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후보를 선택한다. 그지? 선호하는 후보야?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선호 투표제라는 거예요. 선호 투표제. 그죠? 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기 선거구. 가장,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그지?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한 명만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 아까 봤었죠, 여러분? 자, 이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게 A형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이 소선거구가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또 하나 뭐니? 여기 대선거구가 있는데, 이건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표를 얻은 사람 몇 명 이상? 2명 이상을 당선자가 결정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소선거구인데요. 이 소선거구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상대. 이렇게 할까요? 이제 요렇게 결정하는 게 뭐냐면 다수의 표를 얻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다수 대표제. 요거는 2등만 돼도 당선자가 되는 거니까, 그죠? 요거는 뭐냐면 소수 대표제. 근데 이 다수 대표제가요,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상대 다수 대표제. 요 상대의 다수 대표제는 뭐냐면요, 한 표만 더 많아도 당선자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뭐가 있죠, 여러분? 절대 다수 뭐가 있어요? 빨리 시작. 대표제. 절대 다수 뭡니까, 이게? 대표제가 있습니다. 그지? 절대 다수 대표제는 뭐냐면요, 뭐 이상을, 과반수 이상을 갖다 어떡합니까? 그지? 투표해야지. 과반수 이상이 나와야지 당선자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죠? 선거 한번 했어. 과반수가 안 나와. 그럼 과반수가 나올 때까지 선거를 한번 더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게 뭐라고, 여러분? 절대 다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절대 다수 대표자가 또 두 가지 아닙니까? 그죠? 하나는 뭐죠, 여러분? 결선 투표. 자, 이 결선 투표는 뭐냐면요, 1차 투표 한 번 하고 2차 투표 한 번 더 해야 돼. 그지?
그게 결선 투표입니다. 그래서 1차 투표에서 50%가 넘는 사람이 없으면은 2차 투표에 가서 어떡합니까? 그게 50%가 넘는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알겠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게 있어요. 선호 투표. 선호 뭐라고 빨리 시작? 투표. 이거네, 이거, 그지? 선호 투표는 뭐냐면요. 결선 투표하고 다른 점 뭐냐면, 결선 투표는 선거를 2번 하는데, 선호 투표는 어떻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유권자가 투표용지에다가 제1선호와 제2선호를 적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죠? 자, 그럼 문제 좀 볼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선호 투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읽어보니까 1과 2라고 표시한다. 1차 개표에서 각 후보가 얻은 1표로 표시된 표를 계산하고 1, 2위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개표에서는 3위 이하의 후보들이 받은 표들 중에서 1, 2위 후보를 2라고 표시한 표들을 1, 2위에게 각각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이거는 이거.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건 안 되죠, 여러분. 왜냐면 1위 후보와 2위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그지? 1위 후보, 이게 갑이잖아요, 여러분. 아까 갑이 얼마였습니까, 여러분? 이 갑이 아까 어떡합니까? 갑이 여기가 얼마였어요? 갑이 아까 여기가 얼마입니까? 20이었고. 여기 을이 얼마입니까, 이게? 20이었고. 여기 을이 얼마입니까, 이게? 20. 여기 갑이 얼마입니까, 여기? 10이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을 있잖아, 이 을이 얼마입니까? 20, 20 하니까 30이었지 않습니까? 40이었지 않습니까? 그지? 갑이 얼마입니까? 30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안 되잖아요. 여기, 그죠? 요 을 있죠, 요 표. 요 을에다가 표시한 건 줄 수 없어. 왜냐면 얘가 어떡합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였으니까 표를 줄 수 없고. 알겠죠, 그죠? 표를 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이 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지? 얘가 1위 후보니까 1위 후보를 찍었던 건 표를 줄 수 없고, 그지? 요 병이래, 병. 1위 후보가 아니고, 2위 후보가 아니고, 3위 후보 아닙니까? 그지?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얘가 2번을 찍은 거잖아, 그지? 이게 얼마야? 10표잖아. 그럼 이것도 안 되네, 그지? 여기 을이니까 안 되죠? 이건 병이니까 됩니다, 그죠? 여기 얼마입니까, 여러분? 요게 10표야. 여기 정이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정이니까 정 찍었는데 이거 병을 찍은 거 아닙니까? 이게 10표인데, 얘한테는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 얘는 뭐 3등 했으니까, 그지?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요 10표. 또 뭡니까? 요 10표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대로 누구한테 갑니까? 이게 갑 후보한테 가고, 갑 후보한테 가니까, 갑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아까하고 다르게, 그지? 얼마가 되는 거죠? 50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 뭐죠, 여러분? 비유용으로 했을 때는 누가 당선되는 거야? 을은 그대로, 을은 받을 게 없잖아, 그지? 여기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건 갑을 찍었던 표니까 이것도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계산대로 하면, 그죠? 그러면 이 10표가 다 누구한테 가는 거야? 갑한테 가니까, 이게 어떡합니까? A형으로 받았던, 아까 받았던 게 얼마가 있어요, 그러면 30이 있잖아, 그죠? 거기다 얼마가 더해지는 거야? 20이 더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이게 50이 되니까, 당선자는 누가 됩니까? B형이 갑이 되겠죠. 그죠? 정답은 3번이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8번입니다. 8번. 다음 학생들이 대화에 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 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이거 쭉 읽어보니까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사망이요, 사망. 이게 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민법상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민법상, 여기다 적을까요, 제가? 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이, 민법의 통설이 있죠. 우리나라는 사망을 얘기할 때 민법상 그 통설이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출생이죠. 이게 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생. 이 문제가 지금 출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 민법상 있잖아요.
요 민법상 우리나라는 뭐냐면 여러분, 출생을 갖다 뭘로 보냐면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완전히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완전히 나왔을 때니까 완전 뭐라고 빨리 시작? 노출설이 됩니다. 그지? 완전 노출설. 완전히 나온 거니까, 그죠? 완전 노출설이 됩니다. 이게 이제 민법상 뭐가 됩니까, 여러분? 통설이 됩니다. 그지? 민법상 통설. 자, 일로 와볼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임신만 하면 이건 태어난 거다. 그게 뭐가 있냐면 수정설이 있습니다. 그지? 임신만 하면 태어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자, 요것은 뭐냐면 여러분, 헌법이야. 요거는 헌법의 통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있습니다. 진통설. 산모가 분만 진통을 느낀 다음부터는 이제 애가 태어난 거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죠? 분만 진통을 느끼면 애가 태어난 거다. 이게 이제 진통설인데, 요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것은 형법이야. 요것은 형법의 통설입니다. 그죠?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 문제 한번? 잘 보세요. 그럼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만약에 그러면요. 산모가 분만 진통 있죠. 그죠? 분만 진통을 느낀 후에, 그죠? 그러니까 산모가 막 애 낳겠다고 막 고통을 느낀 겁니다. 그죠? 분만 진통을 느낀 다음에 만약에 태아를 살해하잖아요. 살해. 그죠? 그 다음에 태아를 죽이잖아. 이게 뭘 것 같아요? 그러면 낙태죄 같아요? 아니면 살인죄 같아요? 뭘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산모가 분만 진통 후에 태아를 죽이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낙태죄가 아니라 요거는 살인죄입니다. 아셨죠? 분만 진통 후에 태아가 죽으면 그 낙태한 게 아니야. 아셨죠? 그죠? 그건 살인한 겁니다. 그건 뭐가 된다고 빨리 시작?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일로 와보세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는 뭐가 끼냐면요. 일부 노출설이 들어가요. 일부 뭐라고 빨리 시작? 노출설. 그러면 출생을 가장 넓게 보는 게 수정설이야. 두 번째는 진통설이야. 그 다음에 뭐냐면 일부 노출설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뭐냐면 완전 노출설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뭐가 있냐면요. 독립 호흡설이 있습니다. 그지? 태아가 독자적으로 숨을 쉰 다음부터 살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지? 그게 독립 호흡설입니다. 그지? 그러면 이 문제 볼게요. 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통설이야. 이거잖아. 봐봐요. 태아를 출산하기 위해 산모의 진통이 시작되면 사람을 인정한다. 그제? 이거 뭐죠, 여러분? 아니, 그게 아니죠. 태아를 출산하기 위하여 산모의 진통이 시작되면 사람을 인정한다. 자,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산모가 진통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최소한의 그 태아의 신체 일부라도 모체 밖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 뭡니까? 일부 노출이죠. 그 다음에 출산 후 호흡 한번 해보지 못하면 사망한 거다. 이게 뭡니까? 독립 호흡설이네요. 얘는요. 병이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는 드물어. 태아가 모체에서 전부 노출돼야 전부 뭐야 빨리 시작? 노출설이 되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니은이야. 갑의 주장은 형법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맞잖아요. 그죠? 이거 형법에서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죠? 정답이네요. 그다음에 의리의 주장은 민법에서 일반적이다. 민법에서 일반적인 것은요. 이게 아니죠. 이건 일부 노출이고요. 민법은 뭐냐면 전부 노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노출. 그지? 틀렸네요. 병의 주장은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헌법, 그지? 헌법 정신에 가장 부합하다. 병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병의 주장. 이건 뭐죠, 여러분? 이건 독립호흡설이니까 가장 늦은 거예요, 그죠? 출생을 가장 늦게 보는 거고, 헌법에서 말한 건 뭐죠, 여러분? 수정설이 됩니다. 수정설, 그죠? 자, 그 다음에 정의 의례에 비해서, 그죠? 태아의 권리 능력을 보다 늦게 인정한 것이다. 그제? 아,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가장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늦은 건 얘고요.
이 지문 안에서는 얘가 늦네, 그죠? 그러면 정답은 기역과 리을입니다. 자, 9번 가보겠습니다. 9번. 다음 글에 제시된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은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지? 여기부터 읽어보세요, 여러분. 불치병에 걸렸다. 2명의 증인이 참여하여 공증인의 면전에서 자녀재산 10억 원의 전액을 전처에게 남긴다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 상소에 관한 문제예요. 상소. 이게 지금 상소에 관한 문제인데, 불치병에 걸린 갑은 2명의 증인이 참여한 그 공증인의 면전에서 자녀재산 10억 원 전액을 전처에게 남기는 유언을 취지를 말하였다. 공증이 이를 필기 낭독하였다. 각과 증인들은 그 정확함에 승인한 후 각각 기명 날인하였다고 되어 있어. 그제? 요까지 읽어보니까 이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유언한 거야. 유언. 상속은요, 유언이 제일 먼저거든요. 근데 이거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유언에 문제가 없어. 유언이 어떡합니까? 그지? 유언이 아주 잘된 유언입니다. 그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지? 자, 무엇을 지킨 유언입니까, 여러분, 이거? 요식주의예요, 요식주의.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쭉 읽어보니까, 그지? 재밌는 건 뭔지 압니까? 10억 원의 전 재산을요, 전처한테 줬대, 전처한테, 그지? 근데 여러분, 전처는 여러분, 이거 이혼한 사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전처는 이혼했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요, 법적 상속의 대상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일단은, 그죠? 쭉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쭉 나갑니다, 그제? 그럼 여러분, 요거 한번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 관계에 있는 자로, 일정한 신분에 관계 있는 자로서 아내인 을은 병의 친생모다. 병은 갑의 친양자다. 정은 갑의 어머니다. 무는 병의 친생모다. 그죠? 여러분, 요런 문제가 나오시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요, 여기다 어떡합니까? 자, 이거 요령인데, 가계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죠? 여기 이거 아닙니까? 갑이 있어요. 여기, 그지? 갑. 여기 갑이 있습니다. 갑 읽어보니까, 그지? 갑. 자, 갑은요, 이 A. 이 A가 누구죠? 갑의 전처야, 그죠? 근데 둘은 뭐 했냐면 여러분, 이게 둘은 이혼을 했어, 그지? 둘은 이혼을 한 거 아닙니다. 그지? 둘은 이혼했어. 그 다음에 갑이 누구냐면요, 을 있지, 을. 을이란 여자를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지? 을이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 결혼을 읽어보니까. 근데 이 결혼이 뭐냐면 여러분, 재혼한 거예요, 재혼. 뭐 했죠?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 그죠? 근데 을의 전 남편이 누구냐면요, 을의 전 남편이 누구냐면 여러분, 무야, 무. 을의 전 남편이 무죠, 무. 이 둘도 뭐 했습니까, 여러분? 이혼을 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여자가, 이 을이 어떡합니까? 갑한테 시집을 왔죠, 그죠? 갑한테 이렇게 시집을 오면서 을하고 무 사이에 태어났던 애가 하나 있는 거야, 보니까, 그죠? 걔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니까? 걔가 병이야, 병. 여기 좀 보세요. 병은 여러분 누구냐면요, 병은, 원래 이 병은 을하고 무 사이에 태어났던 애야, 여기. 원래 여기서 이렇게 병은 태어났었는데, 을이 무하고 이혼하면서 어떡합니까? 그지? 을이 갑하고 재혼했죠? 재혼하면서 얘를 데리고 일로 시집 간 거야. 그죠? 맞죠, 여러분? 시집을 간 거야. 가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얘를요, 입양을 했어, 입양을. 어떻게 입양을 했냐면요, 친양자. 친양자 입양을 한 거야, 친양자 입양을. 그죠? 누구의 친양자? 갑이요, 갑. 그러면 병은 누굽니까? 갑의 친양자야. 그럼 무는 누구야, 무는? 무는. 이거지, 이거. 병의 뭡니까? 병의 친생부야. 근데 이게 뭘 해버린 거야? 그냥 그 친양자 입양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친양자 입양을, 그죠?
여러분,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병하고 갑 사이에 있죠, 그죠? 쓸까요? 병하고, 요 병하고, 무지무. 병하고 뭐야, 빨리 시작. 무 사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병하고 무 사이는 뭐냐면, 이 친족 관계 있죠. 친족 관계가 종료가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병하고 무 사이에는 뭐냐면요. 상속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로 가볼게요. 하나만 더 볼게요. 가족들을. 아이씨, 되게 복잡하네. 그지? 그려봤더니 여러분, 봐요. 여기. 이 사람한테 누가 있는지 압니까? 이 사람한테? 정이라는 뭐가 있어? 그지? 정. 여기 정이라는 뭐가 있는 겁니다. 그지? 여러분, 정은 누구죠? 정은요, 갑의 어머니예요. 아이씨, 복잡하다, 그죠? 제가 가게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요, 이 15억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15억이 젠장, 그지? 15억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여기 다 갔죠, 여러분. 근데 얘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거든. 자, 가볼게요. 출발입니다. 자, 1번입니다, 여러분. 을, 병, 정 모두 상속인이 인정되고, 다만, 그지? 다만, 을은 상속분의 5화를 가산받는다. 일단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선택지가 틀린 게요. 보세요. 을하고 병 있죠, 여기서, 그지? 여기서 여러분 내가 표시해 줄게요. 여기서 법정 상속인은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법정 상속인은요, 을하고 누구야, 빨리 시작? 병. 얘네가 1순위야. 이 둘이 1순위고요. 요 정은 뭐냐면 2순위입니다, 그지? 얘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지? 자, 그럼 어떡합니까? 여기 1순위. 여기가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2순위죠. 이 두 사람이 어떡합니까? 1순위고.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2순위가 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정의의 상속을 받으려면요, 병이 없어야 돼요, 병이. 1순위에서 어떡합니까? 그지? 직계 비속이 없으면 2순위는 어떡합니까? 1순위가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이거든요? 2순위가 누구냐면 여러분, 직계 존속이란 말이에요, 그지? 근데 직계 존속으로 넘어가려면요, 직계 비속이 없어야 돼. 아셨죠? 직계 비속이 죽어야지 배우자하고 직계 존속이 상속을 받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나한테 질문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교수님, 그럼 만약에 저렇게 되면요, 저기 뭡니까, 그지? 그래서 만약에 며느리도 뭐 누굽니까? 그거 만약에 이렇게 한 거야. 어머니도 없는 겁니다, 그지? 직계 비속도 죽고 만약에 시어머니의 시아버지가 죽었어, 그지? 그러면 삼순위 형제자매가 같이 나눠갔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셨죠?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순위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이 있는데 직계 비속이 죽잖아요.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 배우자가 다 갖는 건 아니, 다 상속받는, 법정 상속받는 게 아니라 2순위 누굽니까? 직계 존속하고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지? 근데 만약에 직계 존속도 없잖아요. 직계 존속도 없단 말입니다. 그지?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인 3순위하고 같이 공동 상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을하고 뭐야, 빨리 시작? 병이 어떡합니까, 그지? 1순위야, 그죠? 정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2순위니까 상속이 안 됩니다. 틀렸고.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정은 부양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밑줄 쳐요. 부양 청구권. 부양 청구권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1차 부양 청구권하고 2차 부양이 있는데 1차 부양은 뭐냐면요. 친자 관계하고 배우자 관계는 1차 부양이니까 그것은 같이 살건 안 살건 부양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양은 뭐냐면 친족 부양인데요. 친족 부양은 뭐냐면 여러분 같이 살 때, 공동 생계를 유지할 때만 부양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정이 직계 비속인 병이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상속은 받지 못했지만 자기 아들의 재산을 며느리가 가져갔으니까 당연히 어떡합니까, 여러분? 부양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부양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만 상속분은 갖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을은 일단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틀렸어요. 그죠? 인정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니까 인정되고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되면 원래는요, 이게 10억이었잖아요. 원래 10억이었으니까 어떡합니까? 원래는 배우자인 뭡니까? 을이 여기가 원래는 6억을 가져가야 돼. 6억. 얘가 얼마를 가져가냐면 원래는 4억을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언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일단 누가 가져갑니까? 전처가 10억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1순위하고 어떡합니까? 2순위 상속권자들은 어떡합니까? 자기가 법정 상소로 받을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리분으로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하프 잘라서 어떡합니까? 그지? 이 전처인 갑한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냐면요. 3억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 이 친구는 얼마냐면 2억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유언의 효력이 일단 인정되고, 을은 얼마인가요? 3억. 그 다음에 병은 얼마입니까? 2억 원을 상속받는 게 맞는 겁니다. 그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네. 유리부권을 주장하여 을은 3억, 병은 2억 원을 상속받는다. 그죠? 됐어요? 10번입니다. 상속 문제 여러분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10번이야. 다음 중 자유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유, 그제? 자, 여기 자유, 여기 자유, 요 기억의 자유, 니은의 자유, 디귿의 자유인데, 여기 보니까 어떡합니까? 국가의 권력이나 대립되는 자유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국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게, 그죠? 여기 읽어보니까 어떡합니까, 그제?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유의 개념은 서로 확대된 겁니다. 그제? 여기 적극적인 뭐가 있습니까? 국가 운영에 참여도 있는 거야. 그제? 이건 뭡니까? 국가애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국가로부터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국가애의 자유고 이건 뭐냐면은 정치 참여, 그제? 참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뭐냐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거니까 이거 뭐냐면 사회 복지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제? 사회 복지와 관계되는 거니까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회 복지니까. 사회권적 기본권 됩니다. 그제?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에요. 11번. 여기 좀 보실래요? 이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우하향하잖아요. 우하향하면 이게 무슨 곡선이냐면 수요곡선입니다. 아셨죠? 이것은 우사향합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공급곡선 되는데, 수요하고 공급이 여기서 안 만나죠? 이 되게 웃기잖아요, 여러분? 사겠다는 사람하고 팔겠다는 사람이 안 만나잖아, 그죠? 그럼 이거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건 뭐냐면요.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이 만나지 않으니까 이건 뭐냐면 이건 자유제야, 자유제. 여기서 시장 거래가 안 일어나요,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수요가 이렇게 늘었죠? 수요가 이렇게 늘고, 공급이 뭐합니까? 이렇게 줄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잖아, 그죠? 이제 뭐가 된 겁니까? 경제제가 된 거예요, 경제제. 그러면 기억이 맞죠? 예전에는 공짜로 마시던 물이 요즘에는 어떡합니까? 옛날엔 그 공짜였잖아, 그죠?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안 만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땐 자유제였지만 물이 지금 뭐가 됩니까? 경제제가 되잖아. 물도 비싸잖아, 보면, 그죠? 그 다음에, 리을이야. 옛날에는 아무도 안 먹던 그 아귀가 요즘에는 어떡합니까? 아귀찜으로 판매되었다, 그죠? 맞잖아, 이거, 그죠? 경제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석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 석유는 이거였죠, 여러분. 석유가 뭡니까, 여러분? 먹지 못하는 검은 물이었잖아. 근데 지금 뭐가 된 거야, 여러분? 석유가. 경제제가 된 거잖아, 그죠? 지금, 그죠? 답은 몇 번이죠? 기억과 리을. 2번이 답이네, 그죠? 니은과 디귿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거야. 니은과 디귿은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자, 공급자가 생각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생각하는 가격과 수요자가 생각하는 가격이 안 맞는 거거든.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주여행 같은 거야, 우주여행 같은 거. 저기 공급자가 제시한 가격이요, 소비자가 볼 때 너무 높습니다, 그지? 자, 됐고요. 12번입니다, 여러분. 자, 12번. 이거 딱 보니까요, 특수한 이익이래. 특수한 이익이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답합니까? 이익 집단이요. 자, 정권 획득이랍니다. 그지? 뭡니까, 여러분? 정당이네요. 자, 공익입니다. 시민단체네요. 그러면 답은 1번이네요. 가는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 그지? 옳지 않은 겁니다. 그지? 여러분, 저기, 이익 집단이 무슨 정치적 책임집니까? 절대 안 집니다. 이거 이익 집단, 그죠? 나는 정치 충원가, 맞잖아요, 여러분, 그지? 정당을 통해서 공천받아서 뭐 정치하고 막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는 가를 통해서 지지 기반을 확장하고 가는 나를 이용하며 이익을 추구한다, 맞죠? 다는 정치 권력의 그 집중과 남용을 감시한다, 됐습니다. 그지? 자, 좋습니다. 13번.
정치에 대한 이제 뭡니까? 그게 정의인데, 정치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제? 이거는 뭐냐면, 정치 이상이야, 이건. 두 번째, 국가나 정부에 한정되는 권력적인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제? 이건 뭐냐면 여러분, 정치란 국가에서만 하는 거다. 그제? 국가 현상설이에요. 얘는요, 다양한 사회 집단, 정치란 다양한 사회 집단이 나타난다. 그제? 꼭 국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제? 여러분, 이거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건 집단. 현상설이 되는 겁니다. 그제? 집단 현상설. 아시겠나요? 집단 뭐라고 빨리 시작? 현상설이 됩니다. 그지? 그럼 정답은요. 자, 기억이에요. 볼까요? 가는 정치가 추구해야 할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지? 이거 맞잖아. 정치 이상이니까. 그지? 정답. 나는 정치를 집단의 정책 결정 혹은 의사결정 과정으로 규정한다. 그지? 이거 나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되죠? 가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는 정치를 권력관계에 대한 윤리적인 규범으로 본다. 그지? 요거는 어떡합니까? 가로 바꿔야지. 가로. 그 다음에 다는 국가 권력에 무관한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적합하다. 그지? 맞잖아요. 그지? 집단 현상은 어떡합니까? 여기다가 집단 현상은 국가 권력과 관계가 없는 부분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정답은 2번. 14번이에요. 다음 그림은 국회 입법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그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골라볼게요. 할까요? 책 좀 보세요, 여러분. 자, 1번. 기억은 국회의원 20인 이상. 자, 기억이요? 발의할 때요. 10명이면 됩니다. 틀렸네요. 행정부에서도 할 수 있다. 그지? 맞아요. 행정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의원내각제 요소입니다, 여러분. 틀렸네, 이거는. 2번. 미음은 디귿을 거치지 않고 직접 미음으로 법안을 이송한다. 그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지? 이게 국회의장이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로 이송하는 거지, 국회의장이 어떡합니까? 직접 대통령한테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지? 틀렸어요. 디귿은 국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20인 이상의 소속위원을 가진 정당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 디귿.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상임위원회 얘기한 게 아니라 교섭단체 얘기한 거니까 틀렸고요. 미음은 리을에 의해서 제 의결을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그지? 대통령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해서 왔을 때 1차 한 번 법안이 올라왔을 때는 이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죠? 법률을 거부할 수 있지만 재의결된 법률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맞는 말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됩니다. 15번이에요. 행위 무능력자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 옳은 것을 골라봐라. 행위 무능력자. 그지? 가볼까요, 여러분? 행위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모든 행위는 언제나 취소가 된다. 그지? 아니야. 이게 언제나 아니에요. 언제는 아니고요. 행위 무능력자가 만약에 거래 상대방을 사술로 속인 경우에는요, 취소가 안 돼요. 틀렸네요. 행위 무능력자의 모든 법률 행위는 무효가 아닙니다. 이거는 행위 무능력자의 그 법률 행위 때 무효가 아니라 다만 뭐합니까? 행위 무능력자 본인 또는 어떡합니까? 그제? 법정 대리인이 뭐 할 수 있어요? 빨리 시작.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무효가 아니에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법정 대리인만이 취소한다. 아니죠.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죠?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게 맞아요. 그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경제 그래프는 요건 뭐냐면 여러분, 로렌츠 곡선입니다. 자, 이건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건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 그 사회의 소득 분배 상태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그지? 그래서 요 직선이 뭐냐면요, 요 직선은 완전 평등선이야.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 A. 요 A가, 요 B가 뭐냐면 로렌츠 곡선이야. 그런데 이 로렌츠 곡선은 어떻게 합니까? 로렌츠 곡선이 완전 평등선과 어떻게 합니까? 가까울수록 그 사이가 분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분배가 잘 되는 게 A야, B야, 빨리?
A가 더 어떻게 합니까? 분배가 잘 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 것은 A와 B와 빨리 시작. B가 이제 사회보장제도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16번의 답은요. 소득 불평등 정도가 완화되었다. 그지? A에서 B로 변화했을 때 그지? A에서 B로 변하면 완화된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진 거죠. 완전 평등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이 아니라 완전 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거죠. 틀렸네요. A 곡선은 완전 평등선이다. 그지? 아니야. 이게 완전 평등선이 아니라 요게 완전 평등선입니다. 그죠? 틀렸네요.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었다. 그지? 맞네요. 자, 여러분, 직접세하고 뭐가 있죠? 간접세가 있어요. 그지?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는 여러분, 보세요. 직접세는 여러분, 담세자.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그죠? 그 다음에 납세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제가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그럼 내가 담세자입니다. 아셨죠? 내가 내는 세금을 슈퍼 아저씨가 대신 내주는 거거든요. 그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직접세는 뭐냐면 이게 같아요. 알았죠? 그죠? 담세자하고 납세자가 같습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다르잖아요. 간접세는. 그죠? 간접세는 뭡니까? 빨리 시작. 담세자. 내가 슈퍼에서, 그지? 내가 슈퍼에서 답니까?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슈퍼 아저씨가 세금을 내주니까 담세자하고 납세자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같잖아요. 재산세 같은 거잖아. 내가 돈을 벌었죠. 재산세 소득세 아닙니까? 내가 소득을 벌었어.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신고해서 내가 내잖아. 그죠? 이건 누가 내주지 않습니까? 그죠? 빨리 가볼게요, 여러분. 영국은 미국보다 소득재해 분배 효과가 클 것이다, 여러분. 그제? 친애하는 여러분. 소득재해 분배 효과가 크려면요, 직접세를 높여야 돼. 왠 줄 알아요? 이건희 회장님도 맥주 한 캔을 사도 나하고 똑같은 가격을 내거든. 그러니까 저기 간접세를 높이면 안 되고요. 직접세를 높여야지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둘 거 아닙니까? 그제? 근데 보니까 영국은 미국보다 소득재해 분배가 크다? 아니야. 영국은요, 미국보다 어떡합니까? 직접세가 훨씬 낮아요. 그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저소득층이 가장 불리할 것이다. 미국이 직접세가 장난 아니죠, 여러분. 미국의 직접세가 얼마입니까? 보세요. 90.9% 아닙니까? 그제? 그럼 미국이 어떡합니까? 저소득층한테 가장 유리한 나라지. 딱 보니까 한국이 제일 불리하네. 한국이 어떡합니까, 여러분? 직접세 비중이 44.1로 자주 낮잖아. 일본은 영국보다 조세 저항이 적을 것이다. 그제? 직접세가 높으면 조세 저항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맥주를 먹을 때 화를 냅니까?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제? 느낌도 없이 내잖아. 세금을 갖다. 그죠? 그 다음에 한국은 일본보다 물가 상승에 자극이 클 것이다. 그제? 간접세가 높으면요, 물가 상승이 높습니다. 왠지 압니까, 여러분? 아이스크림 회사가요, 그 낼 세금을요, 간접세에다가 얹혀버립니다. 아셨죠? 그죠? 그래서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간접세를 높이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간접세 갖다 얻다가 상품 가격에 반영한다니까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죠. 정답은 4번이 맞네. 그지? 한국은 일본보다 물가 상승에 자극이 클 것이다. 왜? 간접세 비중이 일본보다 높으니까. 그죠? 18번.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여기 좀. 이 그래프를 보면 이렇잖아요. 잘 보세요. 우하향합니다. 그죠? 우하향. 잘 보세요. 뭐합니까? 빨리. 우하향하는 게 무슨 곡선이라고요? 수요 곡선이죠. 그죠? 요게 어떡합니까? 우하향해. 근데 보세요. 요게 뭐냐, 파란색이 뭐냐면요, 해당 가격이야. 해당 가격은 일정해. 아시겠죠? 그죠? 해당 가격은 뭐 한다고 빨리 시작? 일정합니다. 해당 가격은. 해당 가격은 뭐 한다고 빨리 시작? 일정해. 변하지 않잖아요. 그제? 해당 가격은 일정한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요, 수요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느는 경우가 있어. 그제?
이렇게 어떡합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어떡합니까? 그럼 빨리 시작. 수요가 뭐 하는 거야? 빨리 시작. 증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떡합니까?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어떡합니까? 수요가 뭐 하는 거야? 빨리 시작. 감소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좀 보실까요? 왜 수요가 늘까요, 여러분? 인구가 늘었겠죠. 인구가 느니까 가격은 일정한데 수요가 는 것은 인구가 늘어서겠죠. 자, 뭘까요, 여러분? 소득이 증가했겠죠. 이 상품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죠? 잘 보세요. 대체제. 대체제 가격 있죠, 여러분? 대체제 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제? 대체제 가격이 뭐 한 거야? 빨리 시작?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제? 여러분, 녹차는 커피의 대체제죠? 근데 건방지게 녹차가 막 올라. 우리가 녹차 왜 먹어? 젠장. 그지? 커피 먹지 그냥. 그죠? 돼지고기가 소고기의 대체제잖아요. 근데 건방지게 돼지고기가 막 올라. 그럼 우리가 돼지고기 왜 먹냐고. 대체제 안 먹지. 그죠? 뭘 먹어요? 소고기 소비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대체제 가격이 오르면 어떡합니까? 소고기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완제. 기름은 자동차의 보완제죠. 자동차 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기름이 막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차 살만 하죠? 그죠, 여러분? 차 살만 하잖아, 그죠? 왜? 기름값이 싸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차의 수요가 되게 느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런 원리 아시죠? 그죠? 반대로 보시면 돼. 왜 수요가 주냐? 인구가 줄어서, 소득이 줄어서, 기호가 떨어져서, 그지? 대체제 가격이 내려가서, 보완제가 올라가서겠지, 그죠? 여기 보세요. 마찬가지, 여러분. 이번에 뭐냐면, 역시 뭐냐면, 해당 가격은 일정해. 근데 뭐만 변화가 있냐면요. 자 보세요. 뭐합니까? 빨리 시작. 상향합니다. 그제?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수요 곡선 아닙니까? 그제? 그게 이렇게도 이동합니다. 그제? 이게 이렇게도 이동한다고 S1으로, 그제? 이게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공급이 뭐 하는 거야? 빨리 시작. 증가하잖아. 이게 이렇게 갑니다. 그제? 공급이 뭐 하는 겁니까? 빨리 시작. 감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제? 그럼 여기 뭐란 말이에요? 왜 공급이 증가합니까, 여러분? 왜 공급이? 기술이 좋아졌나 보지.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줬나봐, 그제? 그러니까 공급을 늘릴 수 있죠, 그죠? 생산비가 떨어진 겁니다, 그제? 생산비가. 또 세금을 줄여줬나 보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 보세요, 답이 1번. 기술 발달은 공급 증가의 원인이 된다. 보세요. 기술 발달은 공급 증가 요인 돼, 안 돼? 되잖아요. 그죠? 답은 2번입니다. 컴퓨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수요는 그림처럼 증가한다. 아니죠. 수요는 오르고 어떡합니까? 그제? 공급은 아니, 컴퓨터 봐. 컴퓨터가 하락하면 어떡합니까? 그제? 사겠다는 사람은 늘 거 아닙니까? 그제? 수요는 증가하지만, 아이씨, 싸게 안 팔아. 그제? 공급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제?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몇 번입니까? 2번이고. 수요가 공급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면 시장 균형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맞죠?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그 증가의 크기와 상관없이 균형 가격은 전부 다 늘어난다. 맞습니다. 자, 우리 19번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장의 물가가 올라서 가계의 고통이 큽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실시해야 될 뭐냐면 금융정책인데, 여러분, 이 금융정책은요,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물가 안정을 갖다가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제? 저기, 여러분, 물가 안정이면 어떡합니까, 그제? 이 돈이 시중에 안 풀리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출하는데 설정을 철폐한다? 이러면 돈이 너무 많이 풀리잖아. 철폐하면 안 됩니다. 지급준비율을 내린다? 지급준비율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있잖아? 시중은행한테 이제 제시를 하죠. 지급준비율을 제시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일반 은행에 100만 원 넣잖아요. 그럼 지급 준비율이 만약에 20%면요, 은행은요, 그 돈에서 8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급 준비율을 내리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20% 있는데 20% 있는데
10%로 내렸다. 그러면 일반은행은 어떡합니까? 9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거든요, 시중에. 그러면 90만 원이, 10만 원이 더 어떡합니까? 시중에 풀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내리면 안 되겠네, 그죠? 이거 맞죠? 통합 안정화 증권을 판매하면 어떡합니까? 이 증권이 나가요. 증권이 시장에서 나가고, 그죠? 시장에 떠돌던 어떡합니까? 그제? 이 화폐가 어떡합니까? 한국은행에 들어갑니다, 그제?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 요게 답이겠네. 재할인율을 뭐 한다고 빨리 시작? 올린다. 이건 뭐냐면요. 한국은행이 자금을 일반 은행한테 빌려줄 때 받는 이자입니다. 그제? 그 이자를 내린다고요? 내리면 어떡합니까? 시중은행은 더 싸게, 더 싼 이자로 어떡합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은행, 그 돈을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너무 이게,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떡합니까? 물가 안정을 갖다가 귀할 수 없으니까. 그죠? 정답은 3번이에요. 20번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그림은 외환시장의 균형 환율과 균형 거래량을 나타낸 겁니다. 그게 균형 환율이 기획 영역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게 이게요, 이게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점에서 일로 왜 이동했냐는 겁니다. 그죠? 자, 1번이야.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제?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만약에 어딥니까? 이게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겁니다. 그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면 뭐냐면요, 외환의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뭐 하는 겁니까? 증가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야. 그죠? 변화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외국인이 국내 관광이 감소하고 외국 상품의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다. 그죠? 이거 어떡합니까? 외환의 공급과 수요가 모두 감소하는 거예요. 4번.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고 자국민의 해외여행이 감소하는 거니까 외환의 공급은 늘지만 외화의 수요는 떨어지니까 이건 뭐냐면 환율이 하락한 겁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요, 환율이 뭐 한 겁니까? 상승한 겁니다. 그지? 이거는 환율이 상승한 거야. 그럼 환율이 상승하려면요, 답은 2번이죠, 여러분. 국내 상품의 수출이 감소하고 외채를 상환하려고 할 때, 그지? 외환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지? 이 외환의 공급은 감소하고요, 외환의 수요가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증가를 해야지 어떡합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거잖아. 그죠? 따라서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됩니다. 2번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 모의고사 1회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 공부하시다가 모르시는 게 있으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량진 이그잼에 있거든요, 여러분.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